이제까지 배운 전자 배치들과 또 이제 주기율표의 주기성을 우리가 한꺼번에 설명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쪽으로 가는 거는 우리가 주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같은 주기에 있는 것들은 주양자 수가 일단은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거는 우리가 그 세로줄은 우리가 족수라고 하는데 그룹이죠. 그리고 이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주양자 수가 커지게 된다. 주양자 수가 커진다는 것은 껍질 수가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쪽으로 내려갈수록 원자의 반경은 원자의 반경이라고 하죠. 원자 반경은 커진다. 그렇겠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 전자 껍질이 하나 있을 때, 둘, 셋, 네 개 있을 때 점점 증가하는 거니까 반지름이 증가하는 건 당연한 거고. 자, 그러면 반경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온화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이온화 에너지라는 거는 제일 바깥에 있는 전자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였는데, 지금 원자 반지름이 예를 들어서 리튬하고 나트륨하고 비교했을 때 나트륨이 원자 반지름이 크죠. 그렇다면은 2주기, 3주기 차이기 때문에 껍질 수가 2개고 3개. 그러면 이온화 에너지는 어느 쪽이 더 작을까요? 나트륨의 경우 이온화 에너지가 더 작다고 볼 수 있어요. 왜? 핵에서부터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인력이 덜 미치게 된다. 그래서 나트륨은 이온화 에너지가 작다. 즉 주기율표 같은 쪽에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작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 다음에 같은 주기에서 우리가 한번 봤을 때 이때 반경의 크기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칼륨하고 칼슘하고 비교를 한다든지, 자, 우리가 전이원소 같은 경우에는 디오비탈이 들어가면서 어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전형 원소의 특징들하고는 조금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반화해서 우리가 추가해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는 알루미늄하고 규소라든지 이런 식으로 전형 원소들의 우리가 원자 반경을 비교를 해봤을 때 어느 쪽이 더 반지름이 클까요? 같은 전형 원소만 있는 우리가 3주기를 보면 이렇게 같은 주기에서, 즉 껍질 수가 통제 변인으로 일정할 때 안에서 잡아당기고 있는 핵 전하량이 우리 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나트륨은 11의 힘으로 잡아당길 거고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12의 힘으로 잡아당긴다고 봤을 때 마그네슘이 더 세게 잡아당기니까 반지름이 더 줄어들겠죠. 즉 이쪽으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은 감소하게 된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핵전화량만 증가하냐, 전자의 개수도 증가할 텐데 전자끼리는 반발력이 있지 않겠느냐. 물론 전자끼리의 반발력도 우리가 감안해 볼 수 있지만 지금 핵전화량이 커서 전자에 미치는 인력의 영향이 전자들끼리 어떤 반발력의 영향보다는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 반발력은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무시하지 못할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이 정도쯤 되면은 전자가 이미 이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반발력도 상당히 커진다고 볼 수 있고, 반발력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비활성 기체에 가서는 이 줄어들고 있는 경향이 심각하게 많이 줄어들다가 오히려 반지름이 증가하게 되는 부분이 보인다는 거. 이 경우에는 핵전하량의 증가뿐만 아니라 전자끼리 어떤 반발력도 이제는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히려 반지름이 이렇게 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이 주기율표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그 전자 배치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지 각각의 조각 지식으로 잘라내서 이것을 외우거나 또 따로 공부해야 될 부분들이 아닙니다. 전자 배치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경향성을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전자 친화도도 마찬가지예요. 전자 친화도라는 거는 전자를 일부러 넣어줘 봤을 때 그것이 얼마만큼 안정하냐를 보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봤을 때 여긴 경향이라기보다는 월등하게 이 할로겐족의 전자 친화도가 높았어요. 자, 근데 그 할로겐족 중에서도 염소가 전자 친화도가 가장 크더라, 가장 안정하더라, 전자를 넣어줬을 경우에. 그 이유는 우리가 그 플로르의 어떤 반발력 때문에 전자를 잡아당기고 나서 그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염소가 그 전자 친화도가 더 크다는 거죠. 자, 반경을 우리가 비교해 봤고요. 이제 만약에 베릴륨하고 또 붕소하고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베릴륨 자체만 비교를 해볼까요? 자, 베릴륨 자체만 비교했을 때, 예를 들어서 바깥에 전자가 2개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이가 플러스가 되기가 좋습니다. 전자 2개 있는 것들은 최대한 전자 2개까지 내줄 수가 있겠죠. 그럼 원래 베릴륨 상태에서
원래 베릴륨하고 베릴륨 이가 양이온이 됐을 때하고 어느 쪽이 반지름이 클까? 양이온은 전자가 줄어들고 있는 경향이 있고 이 경우에는 껍질수가 완전히 감소했기 때문에 반드시 양이온의 경우 원자 반지름이 줄어든다. 그러나 염소 같은 경우에는 염소하고 염소 이온이 있을 때 얘는 지금 껍질수가 일정한 상태에서 전자가 하나 더 들어갔기 때문에 뭐가 되느냐? 반발력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염소와 같이 염소 음이온을 됐을 때, 즉 음이온이 됐을 경우에는 이온의 반지름이 훨씬 더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온 간의 반지름도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고요. 등전자 상태를 한번 만들어 보죠. 예를 들어서 네온과 같은 등전자를 한번 만들었을 때 나트륨 11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마그네슘, 마그네슘 12번을 갖고 한번 해봅시다. 자,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하고 싶으면 나트륨은 전자를 하나 잃으면 되고요. 마그네슘 전자 2개를 잃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전자 배치가 네온과 같은 10개의 전자 배치가 됐는데 이때 반지름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온 간의 반지름을 비교해 봤을 때 마그네슘은 안에서 잡아당기고 있는 핵 전하량이 12, 나트륨은 11이에요. 상대적으로 더 많이 잡아당기고 큰 힘으로 잡아당기기 때문에 나트륨이 더 반경이 크다. 마그네슘이 나트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온 반지름이 더 작다. 이때는 물론 등전자 이온 상태에서 우리가 반지름을 비교할 때 그렇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주기율표하고 주기율표의 어떤 경향성을 우리 봤는데 앞에 단원에서 우리가 설명했던 것처럼 각각 설명을 통해서 어떤 주기율표의 주기성을 우리가 한번 설명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 주기율표는 이해하는 것이지 절대로 외우는 게 아니라고 저 여러 번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주기율표 하나를 주고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이 주기성과 경향성을 많이 끄집어낼 수 있는지가 여러분들의 이 주기율표 이해하고 있는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척도라고 보고요. 여러 번 반복해서 연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